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 2탄 나갑니다. 제가 미니집 모자를 쓰고 오고 싶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자 없이 맨정신으로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이 쓰신 글을 봤어요. 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아주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디지털이냐 종이책이냐를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그 시기는 지났어요. 그거는 철지난 논쟁이고 설사 종이책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쓰나미 같아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테크놀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불과 바퀴였어요. 그 다음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쓰기였어요. 라이팅. 그 다음 테크놀로지는 인쇄술이었죠.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디지털 기술을 쓰지 말고 종이책을 계속 보자. 무엇이 더 낫다, 나쁘다라고 논쟁을 하는 것은 자동차가 낫다, 말이 낫다, 아니면 외우는 게 낫다, 아니면 쓰는 게 낫다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설사 말이 더 낫다고 하더라도 혹은 글을 쓰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 기억해두는 게 낫다고 하더라도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쓰기를 거부한다고 쓰기의 시대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을 한 권도 남기지 못했어요. 플라톤은 쓰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글은 우리가 아직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TV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우리가 TV를 거부한다고 TV의 시대가 안 옵니까? TV의 시대는 오고 컴퓨터의 시대는 오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거스르자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더 잘 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룸스 텍서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밑단에 있는 기억하기, 이해하기부터 적용하기, 분석하기를 건너서 평가하기, 창조하기. 여기서 평가하기는 비판적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창조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크리에이트입니다. 크리에이트는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인적인 인지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창조하기가 가장 높은 목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기, 이해하기 부분은 정답이 있습니다. 반면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글쓰기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부분은 문법입니다. 문법에는 정답, 오답이 있죠. 반면 글쓰기에 있어서 최상단에 있는 창조하기는 아마도 소설 쓰기 혹은 저 같은 학자에게 있어서는 책이나 논문 쓰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 챗GPT가 나온 이후로 가장 중요해진 것이 바로 이 창조하기, 크리에이트입니다. 사실 이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에요. 교육의 역사상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나온 이후로는 크리에이티비티가 그 어느 시대보다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윗부분 적용하기에서부터 창조하기까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에이트라는 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건데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평가와 연관시켜 보면 정답이 있는 시험은 뭐죠? 바로 수능입니다. 정답이 없는 시험, 정답이 없는 평가는 수능 같은 객관식 문제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시험은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급 단위로 혹은 학교 단위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수행평가가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혹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 것도 정답이 없는 시험입니다. 논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은 바로 이 윗부분이거든요. 창의적인 교육, 비판적 사고를 하는 교육.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 우리의 평가는 지나치게 수능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답이 있는 수능에 지나치게 많은 무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챗GPT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하기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시험은 이 가장 밑바닥, 기억하기, 이해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소용돌이처럼 이 위에 중요한 인지적 목표들이 맨 밑바닥에 기억하기, 이해하기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수능은 블랙홀 같아요. 수능은 정답이 있는 시험이고 또 우리가 교육적 용어로 하이 스테이크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이 스테이크스는 위험이 높은, 여기서 스테이크는 리스크라는 뜻이에요. 하이 리스크 테스트예요. 한 번의 시험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시험, 이런 것을 하이 스테이크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성, 창의성, 시민성, 비판적 사고력,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 시대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이 수능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 창의성, 시민성,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은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에서 인성 평가하나요? 창의성, 시민성, 비판적 사고력 평가하나요? 평가하지 못합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비판적 사고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죽이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성, 창의성, 시민성, 비판적 사고력이 바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 안 보거든요. 수능처럼 하이스테이크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권 추락, 사교육 문제, 학교에서 잠만 자는 학생들, 학교에 있는 것이 시간 낭비라서 자퇴하는 학생들, 학교 교육보다 대치동 학원 교육이 더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여겨지는 이 현상, 우리의 모든 교육이 이 수능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법을 다시 보시면 수능은 이 맨 밑단 기억하기, 이해하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수능 문제 하나하나는 좋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대치동 학원에서 수능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생각하지 마입니다. 생각하지 마. 왜요? 생각할 시간 없어. 문제가 어렵고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줘요. 수학, 국어, 영어 문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시간을 짧게 주면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할 시간은 없고 이 시험은 잘 봐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문제풀이 요령을 가르치고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 공부가요, 생각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문제풀이 요령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해하기, 기억하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은 정답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았어, 틀렸어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법에서 맨 아랫단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능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위에 더 중요한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 맨 아랫단으로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쓴 책에서 가져온 건데 알록달록해서 예뻐서 이걸 쓰고 있고요. 사실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법은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 아니라 이런 역피라미드 모양입니다. 이것이 크래트월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형입니다. 크래트월은 블룸의 최초 모형을 수정해서 2002년에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보시면 기억하기, 이해하기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에 있어서 이게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이고요. 사실 여기에 나온 모든 교육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창조하기를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하기는 소설 쓰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 같이 위대한 소설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내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 아닌가요? 소설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맨 아랫단에 있는 문법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문법 교육을 해야지만 창조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을 알아야지만 소설을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은 목적과 과정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더 잘 쓰기 위해서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혹은 논문을 더 잘 쓰기 위해서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문법을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완전 학습을 해야지만 소설이나 논문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법 완전하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현대 시대에 완전 학습은 불가능합니다.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우리의 목표는 소설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노벨상을 받는 논문을 쓰는 사람을 배출해내는 것인데 정작 소설 쓰기나 논문 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문법만 배우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애들을 학교에 묶어두고 소설가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문법만 가르치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소설가를 키우고 싶으면 소설을 쓰게 해야 합니다. 노벨상을 받는 학자를 길러내고 싶으면 어렸을 때부터 연구하고 비판적 사고하고 분석하고 위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억하기, 이해하기가 필요한 것이지, 기억하기, 이해하기를 해야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지만 윗단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진국의 교육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소설 쓰기, 소논문 쓰기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그 가운데서 위대한 소설가와 위대한 학자가 배출이 됩니다. 지금 수능에 이렇게 큰 비중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이 아랫단은 더 쉽게 해야 됩니다. 실패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면 누구나 100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석하기, 비판적 사고하기, 창조하기, 이 정답이 없는 교육, 이것을 학교에서 하고 이것을 성의 있게 고퀄리티의 교육을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공하면 됩니다. 이것은 저의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선진국들이 다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디지털 교과서가 왜 틀렸는지가 나옵니다. 이 아랫단에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와 이 윗단에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답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를 교과서를 만드는 데 씁니다. 교과서라는 것은 정답이 있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일방적인 콘텐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답을 모아놓은 책이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기억하기, 이해하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저 윗단,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 정답이 없는 저 교육에서는 무엇을 사용할까요? 바로 크리에이티브 툴을 사용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툴이 뭐냐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해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뭐 망치, 풀, 가위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가 망치, 풀, 가위 대신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가라지밴드, 심지어 챗GPT 이러한 것들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사회적인 가치를 생산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육은 이 수능이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하기가 중요한 거 알지만,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거 알지만 이 아랫단의 것을 해야지 내 인생이 편해진다니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어렵다 보니 수능 공부를 초등학생, 더 내려와서 유치원생, 더 내려와서 아기 때부터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 아랫단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수능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 고통을 좀 덜어줘야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교과서가 수능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디지털 교과서는 다음에 핵심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학습 진단 및 분석, 학생별 최적의 학습 경로 및 콘텐츠 추천, 맞춤형 학습 지원. 자, 이런 것들은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은 역량이기 때문에 학습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지 않고요. 콘텐츠 추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론을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가,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 교과서에서 핵심 서비스로 보는 것들은 그 윗단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랫단에 있는 기억하기, 이해하기에 맞춰져 있고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이상은 수능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예상되는 효과가 창의성 향상,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 양성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육의 결과는 수능 만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인력과 기술, 이 한정된 자원을 이 아랫단에 기억하기, 이해하기, 정답이 있는 수능 여기에 퍼붓다 보니까 현재 디지털 교과서, 정부가 제안하는 디지털 교과서가 이 아랫단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이터치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네, 하이터치 부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돈과 인력과 기술을, 특히 이 기술을 이 아랫단에 맞추면서 교사들 보고 이 아랫단에 맞춘 교재를 가지고 저 위에 단의 것을 하라는 것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 자원이라는 것은요, 유한합니다. 무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한한 자원을 좀 더 의미 있는 것에 쏟아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아랫단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 결과로 양성되는 인간은 좀비형 인간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생각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문제풀이 훈련만 연락에 하다가
시험 봐서 대학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비라고 봅니다. 반면 이 위에 단에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자꾸 제가 주식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는 교과서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윗단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할 때에 디지털 기술을 핵심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뮤직비디오 만들려고 해도, 작곡을 하려고 해도,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광고를 만들어도, 영화를 찍어도, 논문을 써도, 소설을 써도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무엇을 창조하기 위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원, 돈과 인력과 기술을 이 크리에이티브 툴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교육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나 봐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좀비를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면 이 좀비들이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됩니까? 요번에 시총이 뒤집혔죠. 우리나라에는 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없냐? 왜 오픈 AI 같은 회사가 없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을 엉뚱한 데 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엔비디아 GTC에 다녀왔어요. 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여기 나와서 발표하는 그 리더들이 나이가 굉장히 젊다는 거였어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나이가 20대에서 30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AI 시대 띵커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젊진 않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이 아랫단의 교육만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 그제서야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가가 원하는 인재들을 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이 윗단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학교 교육입니다.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교과서의 형태가 아니라 도구의 형태입니다. 학습자가 그 도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교과서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려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그리고 국가의 자원을 더 이상의 교과서를 만들어내서 수능이라는 제도를 더 강화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정답이 없는 교육, 학교 교육, 창의성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굳이 교과서를 더 만들겠다고 하니 이렇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디지털 대전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잘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아이패드를 주고 지식을 외우게 시키지 말고 그 아이패드로 영화를 찍게 하자는 거예요.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챗GPT는 치팅의 목적으로밖에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면 챗GPT는 파워풀한 크리에이티브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시대에 챗GPT의 시대에 각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인재들을 모시고 가려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고 창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때에 수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기억하기, 외우기 교육, 정답이 있는 교육을 일부러 더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챗GPT 연구하다가 길에 나가면 버스 옆에 수능 1타 강사 광고가 붙어 있어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혁명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아직도 어느 1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수능 점수가 잘 나오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필기를 더 잘해서 A+를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끔 내가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나? 저는 이 나라 교육에 정말로 답답함을 느끼고 또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수능은 더 이상 이 챗GPT의 시대에 맞지 않는 시험 방식입니다. 이런 시험은 맞지 않다고 그동안 교육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래 시대가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이 된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더 이상 이 시험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시험
시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가 방식을 바꾸어야지 우리의 교육이 미래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현재의 평가를 더 강화하는 데에 우리의 자원을 쓰지 말고 바꾸는 데에 자원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은 이 나라 교육이 너무 답답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